네, 이제 거의 그러니까 유니티 관련해서는 거의 마지막 파트가 왔습니다. 뭐 별로 설명도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짧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잘 사용하려면 따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많긴 한데 어쨌든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아주 짧은 굉장히 속성으로 유니티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스스로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추가해 볼 거는 뭐냐면은 요 게임 화면을 게임 화면이라기보다는 요 맵 자체를 이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아니 뭐 피하기 게임인데 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말이 되나? 뭐 싶겠지만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그런 게임이 사용자 경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연습 겸 해서 한번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뭐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바닥면을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을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를 또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름을 로테이터 아이고 자동으로 편집이 되느라 화면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로테이터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이 로테이터 컴포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해줄 거냐면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퍼블릭으로 로테이션 스피드를 일단은 6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는 별로 할 게 없고요. 이 컴포넌트의 역할은 뭐냐면요, 매 프레임 이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중에서 로테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로테이트 할 거냐, Y축을 기준으로 저 로테이션 스피드만큼 매 프레임 돌려줄 거예요. 자, 뭐 이거에 대한 설명 아래에 자세하게 써 있기도 하고 이름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게임 오브젝트를 돌리는 기능을 하는 함수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은 이게 끝이거든요. 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항상 잊지 마시고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는 내가 만든 그 스크립트를 적용을 시켜줘야지 되겠죠. 아이고, 자, 요 맵에다가 로테이터를 추가를 시켜줄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잠깐 컴포넌트를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이 맵을 돌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맵은 바닥면도 있고 큐브도 있고 큐브 4개가 있죠.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큐브, 예를 들어 이 왼쪽 큐브를 돌리면 왼쪽 큐브가 돌아가죠. 그리고 바닥면을 돌리면 바닥면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바닥면 그리고 큐브들을 모두 포함한 저 전체를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게 싱글F 개념을 제가 아니죠,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패런트, 즉 우리가 폴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이 패런트를 돌리게 되면은 그 하위 애들이 다 패런트에 상대적으로 회전이 적용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 플레인을 이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플레인을 이동시키면 플레인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상위 부모인 맵을 이동하게 되면은 맵 하위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돼요. 이게 회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는 로테이션을 할 거니까 이 로테이션을 저 맵이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의 기능으로 할당을 시켜주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니까 뭐 미친 사람처럼 돌아가죠. 좋습니다. 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로테이션 스피드를 뭐 한 10 정도로 낮춰볼까요? 자, 그럼 뭐 여전히 빠른 것 같네요. 뭐 1로 낮춰볼까요? 뭐 그러면은 좀 빠르긴 한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일단 먼저 요거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요 게임 창이 좀 작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게임 창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요 스탯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스탯 창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게임이 몇 프레임 퍼 세컨드로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51.7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레임 FPS, 프레임 퍼 세컨드, 즉 1초에 새로운 이미지를 몇 번 그리느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뭐 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게임 장면이 1초에 151번씩 새로 그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1초에 151번씩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업데이트 함수가 1초에 151번씩 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일이 아니죠.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호출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매 프레임이라는 게 1초에 151번이니까 1초에 151번씩 업데이트가 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1초에 150도씩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맵을 1초에 30도씩 회전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30도를 151로 나눈 만큼 회전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머신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게임 하다가 느리면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바꾸면은 이 FPS가 300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만들 때 내가 지금 만든 이 게임이 300프레임짜리 머신에서 돌아갈지 151프레임짜리 머신에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회전하는 값을 랜덤하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냐 라는 면은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신에서건, 그러니까 300프레임 퍼 세컨드로 돌아가는 머신에서건 151프레임 퍼 세컨드로 돌아가는 머신에서건 1초에 30디그리 퍼 세컨드가 되겠죠. 1초에 30도의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싶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마찬가지로 이 time.delta-time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한데요. 이 로테이션 스피드에다가 time.delta-time을 곱해 주시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상황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머신에서건 똑같은 속도로 동작을 해요. 자, 이거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10fps짜리 머신이 있고 그보다 10배 빠른 100fps짜리 머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fps라는 건 1초 아니죠. 프레임 퍼 세컨드니까 그쵸, 0.1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된다는 이야기고요. 100fps는 0.01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요게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는 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로테이션 스피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는 30으로 이야기했지만 60도 60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60을 곱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6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0.6이 되겠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요 10fps짜리 머신에서는 업데이트가 한 번 호출될 때마다 6도씩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 함수가 0.1초마다 한 번씩 호출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1초에는 얘네 둘을 곱한 얘네 둘? 아니죠. 얘네 둘 곱하기 10을 한 60도만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0.1마다 6도씩 돌아가고 그 0.1이라는 게 1초에 10번 호출이 되니까 60도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fps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0.6도씩 돌아가는데 그 0.6도가 돌아가는 이 업데이트 함수가 1초에 몇 번 호출되죠? 100번 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1초에 60도만큼씩 per second씩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델타 타임을 곱해주는 것만으로 내가 이 게임 로직이 1초에 얼마만큼 동작돼야 될지 또는 움직여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를 말하자면 정규화 같은 거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느린 컴퓨터에서는 느리게 돌아가고 빠른 컴퓨터에서는 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델타 타임을 곱해줘서 제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네. 지금 제가 값을 1로 바꿔줬죠. 자, 요것도 제가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값을 바꿨잖아요. 1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에디터에서 설정한 값을 사용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다시 원래대로 60으로 돌려보면 이 바닥판이 지금 1초에 60도만큼 돌아갑니다. 즉 6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맞나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세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좀 짧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의 어떤 이동이나 회전 같은 것들을 머신의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 로테이터 예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패런트 차일드 개념도 설명을 드렸어요.